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한국 복합 소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키스트 전북분원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키스트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홍재민 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곳에 이제 부임하신 지 한 5개월 정도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원래 연구원으로 시작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 포닥이라고 박사 후과정 하다가 돌아온 게 1996년이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으니까 한 22년 정도 연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내부 승진하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주 생활은 아직 뭐 낯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북분원 저도 이제 가봤지만 좀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는 있거든요. 예. 생활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생활하기에 뭐 불편한 점은 없고요. 예, 저희 전북분원이 약간 정말 외진 곳에 있어서 예. 그 일반 교통이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뭐 차가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쉽게 접근이 가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그게 별로 불편한 점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전주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뭐 맛집도 좀 다녀보시고 한옥마을도 좀 둘러보시고 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5개월 사이에.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네. 다녀봤고요. 뭐 한옥마을도 물론 많이 여러 번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그 전주에 뭐 맛집 유명한 곳들 나름 또 저도 그런 거 좋아해서 네. 여러 군데 둘러봤고요. 뭐 유명한 막걸리집, 그다음에 아직 가맥집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예, 여러 군데 많이 돌아봤죠. 예. 그리고 뭐 전북 지역에 대한 첫인상이라 그러면 일단 참 풍광이 좋다, 수려하다 이런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산이 이렇게 멀찌감치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키스트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좀 예. 길어요. 예, 좀 그렇죠. 줄여서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키스트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연구소에 예. 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대개 어떤 분들이 어떤 분야 전공한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곳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설립한 지. 예. 저희 현재 전북분원, 키스트 네. 전북분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180명 정도 되시고요. 키스트 전체를 따지면 현재 한 2,500명 정도가 근무하는 조직이고요. 그 키스트 전북분원은 키스트의 전북분원이면서 예. 복합소재기술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소재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럼 또 복합소재 기술이 뭐냐 이런 네, 거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말도 사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복합한 어떤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들을 둘을 합쳐가지고 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하는 게 복합소재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제가 예를 쉽게 많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예. 우리 예전에 그 흑벽돌 가지고 집 지을 때 집 지을 때 흑벽돌을 네, 만들어서 쓰죠. 예. 그래서 이거 흑토담집도 만들고 하는데 그때 저희 흑벽돌 만들 때 그 황토만 쓰는 게 아니에요. 황토가 아니고 거기에 볏짚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해지라고 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흙만 가지고 하면 이게 잘 부스러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볏짚을 넣으면 네. 볏짚들이 그 흙들끼리 서로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더 단단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토하고 볏짚만 따로 놓고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좀 되게 약한 물질들인데 두 개를 합쳐서 아주 튼튼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 두 개를 합쳐서 두 개 네. 이상의 물질을 합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복합 소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분원은 그런 복합 소재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연구한 연구 기술들은 주로 이제 기업이나 국가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그 연구 개발하는 것들의 최종 목표는 예. 뭐 국가나 또 저희 국민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세계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해내는 게 이제 최종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책연구소의 효시를 키스트로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 키스트가 설립된 게 1966년에 처음 설립이 돼서 지금 52주년이 됐거든요. 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종합연구소고요. 국책연구소로 최초로 생긴 연구소가 키스트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분원을 전북 지역에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키스트가 분원이 전 세계 3곳이 있습니다. 예. 제일 처음 생긴 곳이 어디냐면 키스트 유럽 해서 독일의 자비리켄이라는 동네에 예, 처음 키스트 유럽 분원을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 저희 그 전북 분원보다 5년 먼저 네. 그 천연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강릉 분원이 세워졌고요. 저희 그 전북 분원이 분원으로서는 제일 막내로 세워진 지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도 10년 전에 이곳을 유치하면서도 정말 괜찮은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들어선다고 그때 뉴스가 보도가 됐거든요. 예. 오늘에서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키스트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예. 저희 키스트가 생긴 지 뭐 오래됐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뭐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저희 키스트가 설립된 이후에 일부 조직들이 빠져나가서 독립해서 뭐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곳으로 많이 분리가 돼서 지금 새로운 출연연들, 전문 출연연구원들이 많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키스트가 우리나라 출연연들의 뭐 맏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만큼 또 저희 키스트 내부에서는 좀 저희의 주어진 역할, 책무를 다해야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나름 굉장히 좀 경쟁적인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내부에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의 어떤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뭐 탄소 복합 소재 관련돼서도 이 키스트가 또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소개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전북군은 이제 설립 10주년이 됐고요. 근데 이제 설립은 10주년이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기계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건물이 완공된 게 6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인원들을 보충하고 하면서 그 초반에 생각했던 그 각종 장비들이 다 들어온 게 사실 작년 연말에 다 제대로 셋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요, 이게 천천히 시동을 거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짧은 기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본원 키스트가 가진 어떤 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꽤 많은 연구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논문 편수도 지금 계속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편수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그 연구자들이 지금 발표하는 논문들이 세계적인 저 저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 인용도 많이 된다 이거죠. 인용도 많이 되고 그런 점들 그리고 세계 그 연구 복합세제 연구 그룹에서 저희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논문 같은 그런 성과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또 그 기술 이전도 이미 한번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가진 그 저 친환경 CFRP 그 재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기술 이전이 이미 된 바가 있어서 기업에게요. 기업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마 이미 어느 정도 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10년 동안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굳이 뭐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라는 곳이 그 국가 그리고 사실은 국가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다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그게 세계 시장에 다 더 팔리거나 세계 어떤 그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 돼야 될 테니까요. 저희가 뭐 당장 저희가 뭐 그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곤 하진 않지만 그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나라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원의 그 설립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충실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전북본원은 뭐 그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물론 예. 저희 전북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전북 지역과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좀 계속 고민하고 좀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죠. 이를테면 중소기업들은 어떤 R&D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통해서 뭐 실험을 한다든지 어떤 연구에 어떤 의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예, 당연합니다. 예. 예, 저희 뭐 미션이라고 저희 임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장비들이 그 분석 장비하고 공정 장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분석 장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그야말로 이제 들여다보는 네. 그런 장비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세계적으로도 제일 우수한 성능의 장비들이 좀 구축이 돼 있고요. 네. 공정 장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세계 최첨단 장비들을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계들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또 세금으로 다 이게 갖다 도입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는 이제 그 분석을 받아서 분석해드리고 또 그다음에 뭐 공정 장비 이용해서 시제품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본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하면은 농생명이라든지 네. 또 탄소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자치단체장이 장밋빛 청사진을 이제 갖고 있는데 탄소 복합 소재에서 어떻게 터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잘 예.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좀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탄소하고 탄소 복합 소재하고 좀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전에 제가 복합 소재를 약간 좀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황토벽돌 지푸라기 말씀드렸죠. 넣어서. 지푸라기 넣어서. 예. 근데 그런 역할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알기 쉬운 거는 철근 콘크리트 예를 들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근 콘크리트 집 지을 때요. 네. 철근을 이렇게 서로 엮어가지고 어떤 틀을 만듭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붙죠. 붙죠. 예. 그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역할이 아까 그 황토벽돌과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 콘크리트만 있으면 사실 이것들도 부서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쿵쿵 치면 이렇게 네. 부서지기가 쉬운데 예. 철근은 또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휘어지기가 쉬워요. 예. 대신 이걸 잡아당기는 데는 굉장히 저항력이 세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잡아당기는 힘 뭐 이런 것들이 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좋은 그 어떤 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가 발명된 이후에 고층 건물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도 사실은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 그렇게까지 높은 건물이 재료가 약하니까 지을 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철근을 예. 카본 파이버라는 걸로 바꾼 것이 카본 복합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철근 그 시멘트 대신에 콘크리트 대신에 고분자 복합 소재를 쓰는 것이 보통 카본 복합 소재라고 하고요. 예. 근데 이 카본 파이버만 이 철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리 섬유도 유명하게 또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유리 섬유로 만든 복합 소재를 보통 아마 FRP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그 FRP가 사실은 유리 섬유로 강화된 복합 소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뭐 저희 욕조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새 조그만 보트 같은 거 만들 때는 다 복합 소재 그 FRP로 많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리 섬유에 비해서 카본 복합 소재가 카본 파이버가 훨씬 더 강도가 높고 네. 하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어떤 제품들에는 카본 복합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싶은 거고요. 철근 역할을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훨씬 센 철근이 카본 파이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카본 파이버를 사실은 굉장히 유망한 그 원료 재료거든요. 복합 재료에. 그 카본 파이버를 만들어내는 일하고 예. 복합 소재를 만들어내는 일하고 두 개가 합쳐지면 카본 복합 소재의 그 산업이 이제 발전이 하게 되죠. 네, 네. 근데 카본 파이버 예, 자체는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여러 군데 조그만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네,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기술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에요. 한 30년 전에 저희도 파이버를 만드는 일을 연구도 많이 수행하고 했고 했었는데 회사들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이게 접어버렸어요. 네. 그 사업을.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곧 복합 소재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점 그 경량화에 대한 니즈가 수요가 많아질 거다. 가볍고 단단하고 그런 네. 것들이 예. 그런데 그거는 기름값하고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기름값이 생각보다 확 올라가지 않으면 기름을 절약해야 될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량화는 사실은 연료비, 연료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와 이제 연관이 돼 있을 텐데 그런 효율, 그런 니즈, 수요 때문에 예. 경량화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산업이 많이 성장하지 못했죠. 복합재료 산업이.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희망은 있습니까? 있죠. 예. 국제 유가가 좀 더 올라가야 더 탄력을 받나요? 그러면 근데 한편으로는? 아마 예, 뭐 유가가 올라가면 확실하게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 유가라는 게 사실은 생각만큼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약간은 좀 변동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사실은 바라보긴 좀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고요. 근데 누가 뭐래도 사실은 경량화된 물건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경량화된 물건을 기존의 대체품, 예를 들면 비행기의 경우는 알루미늄과 복합 소재일 텐데 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게 사실 중요한 어떤 그 의사결정 요소죠. 어느 걸 쓸 거냐에 네. 대해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마켓 쉐어라고 하죠. 점유율 면에 있어서 도레이가 시장 점유율이 높고 카본 파이버의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후발 주자지만 그렇다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과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국내 효성이 지금 그거를 예. 좀 공장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카본 파이버는 사실은 예. 대기업이 할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는 수유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역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카본 파이버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업종은 대기업의 역할이고요. 예. 내지는 중견기업 이상의 어떤 역할입니다. 근데 그 카본 파이버를 가져다가 복합 소재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면 철근 가져다가 예. 시멘트 섞어서 곳곳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그런 건 이제 중소기업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예. 복합 소재 시장이 커지면 국내의 그 어떤 그 복합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역할은 더 커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 그 카본을 이용하는 복합 소재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FRP 싣는 사람들이 아직도 좀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CFRP, 탄소를 사용한 복합 소재 시장이 좀 크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이 물론 좀 작아져야 되겠고요. 네. 그러면 사실 독점이 좀 깨져야 되는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좀 카본 파이버를 좀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물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도입이 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독일 출장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독일이 부러운 게 강소도시를 표방하잖아요. 예, 그렇죠. 중앙에 집중이 안 되고 예, 지금처럼 우리 전라북도도 전주가 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중심일 수 있고 네. 각 지방마다 특색 있게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거.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둘러보셨을 때. 사실은 독일은 그 전국에 걸쳐서 그
아주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곳곳에 퍼져 있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소위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어떤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조그만, 그러니까 크지 않은 기업들, 대기업이 네, 아닌 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독일에 뭐 어떤 분은 700개가 있다, 어떤 분은 1,500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독일 전역에 펼쳐져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실 제가 약간 정책 연구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좀 보러 갔었어요. 그것도 겸해서 보러 갔었는데 예.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좀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은 그 주가 예. 주마다 약간은 독립적인 어떤 그 운영을 예. 정부가 독립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예. 대부분 그 지역, 그 주에서 직장을 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구한 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난 뭐 굳이 딴 거에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난 고향인데 여기서 내가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가 저희하고는 다르네요. 문화가 네.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말을 나오면 제주도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사람은 사람은 예. 서울로 보내라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속담이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전 인구의 반 이상이 서울 근교에 살고 있죠. 서울과 경기도 합쳐서 2,500만 정도가 사신다 그러는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근교에 집중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하는 것들은 사실 좀 고려해 봐야겠지만 그 문화가 분명히 독일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전북 지역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 좀 많이 남아서 맞습니다. 있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는 많을 거예요. 이 지역에 있고 싶어도 좋은 기업이 없다라고 일자리가 얘기할 없어서.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 그리고 그걸 어떻게부터 풀어가야 될지는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문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뭐 혁신도시 시즌2라든지 또 지방 분권이 자리 잡으면 점차적으로 그런 문화를 우리도 이제 좀 벤치마킹 했으니까 좀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 예. 키스트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 10주년 맞이해서 홍재민 분원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중간에 뭐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냥 이 연구소만 우리 지역하고 동떨어진 채 섬처럼 그런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민과 동화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도움 주는 그런 기관으로 도민도 인식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뭔가 좀 성과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제가 10주년 기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지역과 더불어 제2의 도약을 이룰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난 10년간 사실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게 사실인데 저희가 복합소재 분야에서는 앞으로 전북분원 키스트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세계적인 연구소 더 네. 나아가선 사실 뭐 내심으로는 세계 최고의 복합소재 기술연구소가 되고 예.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원이 있고 응원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민들도 지역민들도 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5월은 유독 또 그 연휴가 많이 끼어 있어서 그런지 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분들 또 살펴봐야 될 분들 계시면 한번 좀 또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